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에서 AI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홍석용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는 카카오 AI 플랫폼, AI 서비스의 품질은 높이고 개발은 빠르게라는 주제로 카카오 AI 플랫폼이 사내 개발자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카오 AI 플랫폼이 각각 어떤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맺은말로 간략하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카카오 AI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서비스 개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AI 모델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를 준비하고 이러한 데이터들에 대한 정제, 전처리 등을 마친 후에 모델 트레이닝 환경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러한 고성능 GPU 학습 환경을 구성한 후에는 학습을 진행하게 되고, 그리고 학습이 끝난 모델들에 대해서는 평가 및 검증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가 및 검증이 이루어진 모델을 가지고 프로덕션에 서빙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API화해서 서비스화하고 모니터링 환경을 구축하고 CI/CD 등 끊임없이 배포하면서 이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준비를 하는 이런 서빙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서빙 준비 과정이 준비가 되면 이것을 서비스에 연결해갖고 AI 기능으로 구현을 하고, 한번 서비스에 투입된 AI API는 지속적으로 사용자 피드백과 데이터를 통해서 파인 튜닝을 거치게 되고 최적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파인 튜닝 된 모델들은 지속적으로 평가 및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AI 모델만으로 충분한 경우에는 AI 모델 서빙만으로 충분하지만 어떤 서비스의 기능 요건이 AI 서빙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AI 에이전트를 생성해가지고 지식 베이스를 연결하고 액션을 등록해서 서비스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접근 관리와 공유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다룸에 있어서는 AI 세이프티를 준수를 해야 되는데 개별 개발자들이 이런 AI 세이프티 정책과 프로세스에 대해서 일일이 알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준비가 되고 트레이닝하는 과정에서는 개발자들이 일일이 고성능 개발 모델 분산 학습 환경을 구축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모델 개발이 끝나면 이걸 또 서비스에 적용하는 운영 환경을 구성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에 적용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파인 튜닝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작업들이 반복 작업이고 모델 최적화와 파인 튜닝을 해야 되는 기술들은 계속적으로 논문들이 출시되고 있는데 그런 최신 파인 튜닝 기법들을 적용하는 기술의 장벽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모델들이 있게 되는데 서비스 개발자 입장에서는 사내에 워낙 다양한 모델들이 있고 오픈소스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내 서비스에 적합한 모델이 어떤 건지 선택하고 서비스에 통합을 해야 되는 복잡성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카카오 AI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앞자의 이니셜을 따서 일명 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캡을 이용하게 되면 복잡한 인프라 구성 없이 AI SaaS를 통해서 AI 서비스 개발, 배포,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개발자나 모델 개발자가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카카오 AI 플랫폼의 아키텍처를 살펴보게 되면 캡 스토어, 데이터와 모델을 저장하는 캡 스토어,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담당하는 트레이닝, 그 다음에 서빙, 에이전트 4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복잡한 AI 개발 절차에 따라서 이들 플랫폼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동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 환경에서 이를 활용해서 학습에 활용하고, 학습이 완료된 모델은 모델 스토어에 저장되고 모델 스토어에 저장된 모델 중에서 퍼블리싱한 모델은 모델 카탈로그에 등록되게 됩니다. 개발자는 모델 카탈로그에서 내가 사용할 모델을 선택해서 개별적인 인퍼런스 엔드포인트를 생성하게 되고 이 인퍼런스 엔드포인트를 바로 서비스에 적용하든지, 아니면 이 기능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하면 AI 에이전트를 생성해서 이 에이전트의 지식 베이스를 연동하고 액션을 연동해서 서비스에 적용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카카오 AI 플랫폼 캡의 메인 화면이고요. 메뉴 구성은 아까 설명드렸던 아키텍처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하나 캡의 구성 요소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캡스토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캡스토어는 아까 설명드렸던 아키텍처 상에서 하단에 위치하게 되고요. 캡스토어의 이제 주요한 목적은 편리한 데이터와 모델의 공유와 관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전체 플로우 속에서 AI 세이프티를 준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캡스토어의 메인 화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저장과 AI 세이프티 얼라이먼트를 맞추기 위해서 캡스토어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작성자 및 출처, AI 세이프티 검토 여부, 사용 이력, 버전 관리 등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는 철저한 접근 관리를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멤버와 역할 기반의 데이터 접근 관리, 그 다음에 어떤 읽기만 되는 유저는 읽기만 되고 쓰기만 되는 유저는 쓰기만 될 수 있는 데이터 접근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어디서든지 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지 진정한 편리한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건데요. 기본적으로 웹을 통한 멀티 업로드 또는 웹을 통한 멀티 파일 다운로드, 그 다음에 압축해서 한 번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압축 다운로드를 지원을 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여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REST API를 통해 갖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터미널 환경에서 CLI를 통해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파이썬 라이브러리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많이 이제 학습 환경에서는 파이토치 같은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학습 활동을 진행하게 되는데, 캡스토어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임포트 캡을 통해서 캡 라이브러리 임포트를 하고, 이 과정에서 내가 접근 권한이 있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코드상에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전처리를 한다든지 후처리를 한 뒤에 업로드 다운로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습 환경인 캡 트레이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캡 트레이닝은 이제 아키텍처상 왼편에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캡스토어에 저장된 데이터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캡 트레이닝의 주요 목표는 자원 효율적인 고성능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이 와중에 발생하는 반복 학습 사이클은 자동화한다입니다. 캡 트레이닝의 주요 기능으로는 GPU 인스턴스 기능이 있는데요. GPU 인스턴스 기능은 최대한 자유도 높은 실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SSH 접속을 통한 터미널 환경과 주피터 랩스 환경을 SaaS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GPU 인스턴스 기능을 통해서 생성한 인스턴스는 12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작업 상태를 저장하고 회수하는 정책을 통해서 GPU 자원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치 잡 기능은 스케줄러 기반의 빠른 GPU 연산 작업을 할당하고 회수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PU 인스턴스 환경에서 충분히 개발이 이루어진 학습 코드를 가지고 배치 잡 기능을 통해서 잡을 던져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데모 영상을 보시면서 실질적으로 이 GPU 인스턴스 기능과 테스트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쿼터 A180기가에 대한 쿼터를 받은 상태에서 인스턴스 생성을 먼저 합니다. 관련 정보를 입력을 하고 내가 학습에 필요한 GPU 자원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GPU 2장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습 환경에 활용할 파이토치 이미지 같은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인스턴스에 접근하기 위한 SSH 키와 그 다음에 작업 결과를 저장하기 위한 스토리지를 선택한 뒤에 생성을 하게 되면 인스턴스의 상태가 운영 중으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SSH와 주피터랩스에 접속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고요. 바로 웹에서 주피터랩스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주피터랩스 터미널 환경 웹 화면이 뜨면서 그 안에서 쉘 명령을 쳐서 뭐 GPU 인식 하고 있는 정도를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파이토치 명령을 통해 갖고 GPU를 활용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자유도가 원할 경우에는 터미널을 통해 갖고 SSH 접속을 해서 이 인스턴스에 직접 접근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GPU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인스턴스에 접근해서는 이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선택한 스토리지 안에다가 내 작업용 데이터라든지 스크립트를 이런 식으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크립트에다 이제 실행 권한을 주고서 실행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스토리지에 저장된 작업용 학습 스크립트가 확인이 되면 아까 설명드린 태스크 기능을 통해서 분산학습 환경에 잡을 실행시키게 됩니다. 태스크 그룹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태스크 그룹 정보를 입력한 뒤에 이제 아까 작성했던 스크립트의 스크립트 명령 수행 명령을 입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만큼의 GPU 자원을 선택하게 되고 파이토치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SSH 키를 선택을 하고 스토리지를 선택하면 내가 아까 인스턴스에서 작업했던 명령과 작업 내용이 그대로 스토리지에 들어있기 때문에
태스크를 던졌을 때 분산 환경에서 학습 환경을 수행하고 학습된 결과가 스토리지에 그대로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로그 또한 이제 웹 화면에서 로그 확인 버튼을 통해서 이제 웹에서 이렇게 로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음 주요 기능으로 파인 튜닝 기능입니다. 반복되는 파인 튜닝 작업과 평가는 자동화하자라는 기조로 기능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서비스에 모델을 투입한다고 끝이 아니라 서비스에 모델이 투입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반복 작업을 자동화한 것이 이제 파인 튜닝 기능인데요. 데모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파인 튜닝 탭에 들어가기 앞서서 데이터 스토어에 가서 데이터를 먼저 업로드를 합니다. 데이터를 업로드할 때는 학습할 데이터와 평가할 데이터를 둘 다 업로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이 자동으로 파인 튜닝이 자동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평가셋 데이터를 자동으로 돌려서 평가를 자동으로 하게 되고요. 파인 튜닝할 기초 모델을 선택하게 되고 지금은 라마 8B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인풋에 사용할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되어 있는 학습 데이터 파일에 대한 정보를 연동해서 입력값에 넣고 있고요. 그리고 평가 데이터에 대한 경로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인 튜닝이 이루어진 다음에 결과 파일들이 떨어질 저장소에 대한 주소를 입력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하이퍼 파라미터와 파인 튜닝 옵션을 선택하게 되고 완료 버튼을 누르면 파인 튜닝 잡이 실행되게 됩니다. 네, 이러한 파인 튜닝 잡은 한 번 돌릴 때가 아니라 성능이 좋게 나올 때까지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보신 잡 복사 버튼을 통해서 잡을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돌고 있는 잡에 대해서 잡 복사를 실행해서 어떤 설정 하나만 살짝 바꾼 다음에 똑같은 잡을 여러 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잡 두 개가 동시에 돌고 있고 잡 히스토리와 잡에 대한 로그를 실시간으로 웹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잡에 대한 어떤 매트릭들, 로스율이라든지 에폭을 도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텐서보드를 통해 갖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폭이 돌 때마다 평가도 이루어지게 돼서 아까 입력한 평가셋을 통해서 이밸류에이션도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평가셋과 매트릭 정보들을 확인하고서 어떤 품질이 좋지 않다 판단되면 돌고 있는 잡에 대해서 잡 취소 버튼을 통해 갖고 잡을 취소할 수 있고 또다시 잡 복사 기능을 통해서 복사를 해서 또 설정을 바꿔갖고 또 잡을 돌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멀티잡을 돌리면서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캡 서빙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캡 서빙은 트레이닝을 마친 모델이 모델 스토어에 저장이 되면 이 모델 스토어가 서빙에 퍼블리싱 되게 되면 이제 모델 카탈로그에 등록되게 되는데요. 캡 서빙의 목표는 모델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고 안정적인 모델 배포와 운영 환경을 보장하면서 추론 성능을 최적화하는 데 있습니다. 캡 서빙에 들어가게 되면 다음과 같은 모델 카탈로그를 개발자들은 보게 되고 이 카탈로그 속에서 내 서비스에 필요한 모델을 선택해서 인퍼런스 엔드포인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델 리더보드도 제공되기 때문에 모델 리더보드에서 매트릭 정보를 확인한 뒤에 내가 필요한 모델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데모 영상을 통해서 직접 인퍼런스 엔드포인트를 생성해 갖고 서비스에 적용하는 테스트를 데모를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인 화면에서 본인이 사용한 이제 UCG를 볼 수 있고요. 모델 카탈로그에 들어가서 내가 사용한 모델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모델을 등록해서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모델 개발자라면 내 모델을 등록해서 퍼블리싱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모델 카탈로그에서 카나나 에센스 모델을 선택을 했고요. 테스트로 생성하는 거는 GPU 승인 같은 프로세스를 스킵하고 바로바로 생성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생성을 했고 사용할 인퍼런스 엔드포인트 명이랑 인퍼런스 엔드포인트에 사용할 도메인 정보를 입력하고 GPU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나만 별도로 사용하는 인퍼런스 엔드포인트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인퍼런스 엔드포인트 요청 상태에서 이제 승인 상태가 되면 인퍼런스 엔드포인트가 생성되게 되고 인퍼런스 엔드포인트 URL 정보를 복사해서 뭐 컬 명령을 쳐본다든지 내 서비스에 이렇게 붙여봐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이 넌 누구니라고 물어봤을 때 안녕하세요 저는 카나나예요 라고 대답하는 데모 영상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빙되고 있는 모델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로그 또한 웹에서 당연히 볼 수 있고요. 모델에 대한 로그뿐만 아니라 어떤 매트릭 GPU 성능 정보도 그래프 하나를 통해 갖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앱 로그, 그 모델에 대한 로그 그라파나 키바나를 통해 갖고 확인하시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로드 밸런서에 들어오고 있는 로그를 키바나를 통해 갖고 확인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캡 서빙에 들어오면 내가 개발한 모델을 업로드하고 모니터링 환경이나 서빙 환경, 추론 환경을 고려할 필요 없이 최적화된 환경을 플랫폼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모델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서 서로 부서 간의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캡 서빙 기능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서비스한 사례를 준비해 왔는데요. 바로 카카오톡 AI 기능 서빙 사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요 카카오톡에 들어가 보면 카카오톡 AI 대화 요약과 말투 변경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에 대한 모델 서빙도 방금 보신 것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서빙이 이루어졌고요. 오픈 첫 달 150만 유저의 요청을 처리를 했고 현재까지 모델 서빙 장애 0건이고 무중단 배포를 지속적으로 해서 현재까지 모델을 수십 차례 이상 업데이트 해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캡 에이전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캡 에이전트는 아까 아키텍처에서 확인했을 때 이제 가장 상단에 그 모델 LLM 모델만 이용한다고 하면은 뒤에 텍스트에 대한 뒤에 자동 완성의 결과만 얻을 수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내 프라이빗한 데이터를 레그를 이용해서 이 모델에 입혀서 서비스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모델에 펑션 콜을 추가해서 어떤 자연어로 요청을 날리고 함수 호출을 이끌어내야 된다거나 이런 요건들이 필요할 때는 이 에이전트를 생성해서 서비스에 적용하게 됩니다. 이 캡 에이전트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이 AI 에이전트의 개념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AI 에이전트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AI 에이전트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일컫는데요. LLM만 있다면 사람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합니다. 안녕, 넌 누구니? 뭐 이런 대화들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LLM은 기억이 없습니다. 함수와 같이 동작하기 때문에 기억이 없어서 여기에 메모리를 넣는다면 이전 대화 히스토리를 같이 관리할 수 있고 이전 대화 히스토리를 통해서 더 나은 응답을 제공하게 되고요. 여기에 날리지 베이스, 흔히 뭐 외부에서 벡터DB라고 불리는 벡터 스토어를 추가하게 되면 여기에 내 프라이빗한 데이터를 지식 베이스 DB로서 제공을 해서 이 DB에서 조회된 데이터를 통해서 답변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툴스, 액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툴스를 제공하게 되면 뭐 카카오 택시를 불러줘라고 했을 때 카카오 택시를 부르는 나한테 등록된 툴스 API 목록을 검색을 해서 이 API에 적절한 아규먼트를 넘겨갖고 함수를 호출하는 기능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플래닝 기능까지 얹게 되면 어떤 복잡한 문제를 주었을 때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별 절차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액션을 수행해서 최종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결과를 사용자한테 보여드리게 됩니다. 이 설명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실질적인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미팅 어레인지봇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이 미팅 어레인지봇은 회의를 잡아줘 라고 하는 요청을 해결하는 봇인데요. 뭐 누구랑 회의를 잡아줘 라고 하는 요청이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이 임무를 무사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캡 개발 담당자랑 내일 오후에 회의 잡아줘 라는 요청을 받게 되면 일단 이 요청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화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요. 지금 그것들이 이제 밑에 컨텍스트라고 써 있는 이 컨텍스트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캡 개발 담당자랑이라고 했잖아요. 캡 개발 담당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시스템에 정보를 조회하든지 아니면은 레그 시스템을 통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조회해서 답변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내일 오후에 회의를 잡아줘라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이 언제인 줄 알아야 내일 날짜를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날짜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오후에 회의 잡아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데니스랑 라이언이랑 회의를 잡아줘라고 했을 때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냐면 데니스가 내일 출근하는지 근무 시간이 언젠지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유연근무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각 크루마다 근무 시간이 다 달라요. 그래갖고 이 크루와 이 크루가 동시에 근무하고 있는 시간인지를 뭐 예를 들어서 마이타임 툴즈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캘린더를 확인을 해갖고 이 크루랑 이 크루가 출근은 했지만 해당 시간에 다른 회의가 있는지 다른 일정이 있는지 빈 시간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 두 크루의 공통된 빈 시간과 출근 시간을 확인한 뒤에 빈 회의실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은 2명이지만 예를 들어서 6명이서 회의를 잡게 된다고 하면 6명이 들어갈 수 있는 해당 시간대에 빈 회의실을 찾아야 되고요. 최종적으로 회의실을 예약을 하고 캘린더를 잡은 다음에는
뭐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를 통해 갖고 결과를 통보해 줘야 됩니다. 상대방한테.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단계별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플래닝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갖고 이때 필요한 게 이제 플래닝 모듈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라DB를 통해서 담당자 정보를 갖고 왔을 때는 레그 시스템이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최종 답변은 LLM이 또 생성해서 내일 오후에 3시에 미팅 일정을 생성하고 회의실 예약 완료했습니다 라고 최종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제 실제로 동작하는 데모 화면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명령을 수행하기 전에 어떻게 수행할 건지 플랜을 공유해줘라고 프롬프트를 줬어요. 왜냐하면 요걸 공유해달라고 안 하면 내부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랜을 먼저 세우게 됩니다. 당신과 미팅 어레인지봇 담당자의 LDAP 아이디를 확인하고 내일 날짜를 계산하고 근무 시간을 확인하고 회의실 빈 거를 찾은 다음에 예약 함수를 호출할 겁니다. 플랜을 세웠어요. 그럼 위 플랜대로 수행해줘, 수행하고 확인 메시지를 보내줘 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펑션 콜을 한 다음에 회의실을 잡고 내일 날짜 계산하고 해서 이제 각 참석자들한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툴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봉합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이제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줘라고 하는 간단한 요청도 당연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카카오톡 메시지 보낸 거 회의실 예약 다 취소해줘 하면 취소도 당연히 할 수 있고요. 네, 취소하고 메시지 보내줘 하면 이제 펑션 콜 통해서 미팅 예약 취소하고 캘린더 취소하고 하느라고 조금 오래 걸리는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복잡한 요청을 수행할 수 있는 게 AI 에이전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은 개별 회의 참석자들한테 회의실 예약됐다, 미팅이 잡혔다라는 정보, 그다음 회의실 그 미팅 관련 자료, 그다음에 예약 취소 안내 같은 것들을 보낼 수 있고요. 캡 에이전트는 이러한 이제 AI 에이전트의 공통 기능을 노코드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에이전트 기능은 생각해 보면 개발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개발자들도 업무 자동화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코드의 개입 없이 노코드로 개발을 할 수 있어야 어떤 이 AI 에이전트를 통해 갖고 생산성 향상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AI 에이전트 기능을 플랫폼에서 제공한다고 했을 때 이 전체 개발자가 이 플랫폼 기능의 전체를 필요로 하진 않는 경우는 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레그만 필요하다 그럼 레그만 사용할 수도 있고요. 펑션 콜만 필요하다 하면 펑션 콜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기능들이 모듈별로 개발이 되어 있어서 내가 비즈니스 로직을 포함하고 있는 에이전트는 내가 개발하고, 그 다음에 레그 기능은 플랫폼의 기능을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듈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캡 에이전트의 메인 화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겨 있고요. 여기서 이제 에이전트를 생성하게 되면 디폴트로 기본으로 3가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채팅을 할 수 있는 웹 채팅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요. 사내 업무 포탈인 이제 아지트라는 게 있는데 저희는 이 아지트에 연동된 봇을 제공을 해서 아지트나 웹 채팅을 통해 가지고 코드 없이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이 모든 기능들은 모듈별로 개발되어서 API로도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PI를 가져다가 쓰게 되면 어떤 서비스에 통합할 때 쉽게 통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에이전트를 생성을 해서 지식 베이스를 연결해서 레그 질문을 해보고 펑션 콜 액션을 연결해서 펑션 콜을 해보는 데모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챗봇 생성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제 챗봇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분리수거 박사봇이라는 것을 정하게 되고 챗봇 아이디를 정하게 되는데요. 챗봇 아이디는 이 챗봇이 사용하는 API 도메인 주소 또는 웹채팅 주소가 되기 때문에 중복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요 인공지능 행동 지침이라는 거를 입력을 했는데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시스템 프롬프트, 그다음에 이전에 대화를 몇 개까지 기억할 건지, 그다음에 레그를 할 때 지식을 몇 개까지 활용할 건지, 그다음에 어떤 LLM을 사용할 건지, 어떤 임베딩 모델을 사용할 건지를 선택을 하고 봇을 생성하게 되면 러닝 상태가 되게 되고요. 웹채팅 들어가서 안녕 하고 말을 걸면 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이제 에이전트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만 했을 때는 이제 LLM 모델이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서 동작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지식 베이스를 생성을 해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 가이드라인, 환경부에서 배포한 쓰레기 분리수거 가이드라인 PDF 파일을 네, 저렇게 이미지도 있고 표도 있는 상태에서 PDF 파일을 선택을 해서 지식 베이스를 생성하고 이 PDF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면 이 PDF 파일이 지식 베이스로 업로드 되게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생성된 지식 베이스를 이미 있는 챗봇과 연결하게 되면
이 챗봇은 이제 답변을 할 때 이 지식 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웹 채팅에 들어가서 철제 뚜껑이 달린 유리병은 어떻게 분리수거해? 라는 질문을 하면 뚜껑이 달린 유리병도 유리병과 함께 분리배출하면 된다라고 답변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이걸 나한테 카톡 메시지로 보내줘라고 했는데 나는 그런 기능 없어요라고 했던 거고, 액션 추가하기에 가가지고 인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API 인증을 추가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오픈 API 스펙을 입력을 하면 이 오픈 API 스펙을 통해서 호출할 수 있는 API를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API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액션이 추가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업데이팅 과정을 통해서 러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철제 뚜껑 달린 유리병 어떻게 분리수거되는지 나한테 메시지 보내줘 라고 이번에 요청을 하게 되면 아까 그 카톡으로 메시지 보내는 함수를 호출을 해가지고 이 메시지를 카톡으로 보내게 되는 데모 동영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 AI 에이전트 기능이 필요로 할 때는 이 캡 에이전트를 통해 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캡 에이전트의 아키텍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프롬프트와 플래닝을 담당하는 요 챗 에이전트 모듈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지식 베이스 기반으로 답변을 제공하는 레그 모듈이 있고, 그 다음에 대화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더 나은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메모리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계속 대화를 이어가면서 연속된 질문했을 때 자연스럽게 답변을 했던 게 이제 이 메모리 모듈에 대화 히스토리들이 저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화 히스토리를 고려해서 답변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펑션 콜, 액션 기능을 추가해서 아까처럼 외부 API를 호출해서 요청을 해야 된다, 뭐 한다고 하면은 요 펑션 콜 모듈을 이용해서 동작할 수 있고, 각각의 모듈들은 API로 제공하기 때문에 나는 메모리 모듈만 이용할 거야 서비스에, 그럼 메모리 모듈만 REST API로 가져가서 활용할 수 있고, 레그만 필요할 거야 그럼 레그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레그라고 하는 모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데요. 단순히 임베딩 모델만 갖고서 자연어를 임베딩화해서 검색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심플하지만 실제로 이제 프로덕션에 적용할 레그를 구현하고자 하면은 임베딩할 모델도 있어야 되고 모델 서빙 환경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성능 대용량 문서를 저장할 수 있는 성능 좋은 벡터DB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레그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다 하더라도 얘한테 데이터를 부어줘야 되잖아요. 이 데이터 인제스션 또는 익스트랙트라고 하는데, 요 파일을 기반으로 아까 보신 것처럼 PDF를 업로드 해가지고 이 PDF의 내용을 인식해서 벡터DB에 저장하는 요 과정, 요 파일 익스트랙터까지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이걸 서비스별로 다 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래갖고 이제 이런 기능들을 모듈별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듈을 네이티브 인터페이스 세 가지를 통해서 제공을 하는데, 이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내부의 인하우스 서비스 뭐 업무 포탈이라든지 전자결제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API 가져와 써갖고 AI 에이전트 기능을 써서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외부 서비스에 활용하는 케이스로는 이제 서비스에 활용하는 케이스는 뭐 카나나라든지 카카오톡에 이런 레그 기능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중간에 있는 어떤 봇을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 뭐 카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이트 빌더라는 게 있고,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챗봇 관리자 센터라는 게 있는데, 이런 이제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이런 AI 에이전트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또 이제 이 레그 파이프라인을 개발을 한 지가 한 1년 정도 돼서 지금 이제 이 레그 파이프라인에서 레그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단순 레그가 아닌 파이프라인이라고 말할 만큼 다양한 과정들에 대한 실험과 어떤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논문에 대한 검토들을 항상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수준은 순수 임베딩 모델만 사용했을 때랑 저희 레그 파이프라인을 태웠을 때가 이제 성능 차이가 30에서 45% 정도 성능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아키텍처에서 사내와 사회에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 서비스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가져온 것이 이제 카카오 생활백 서버 사례입니다. 카카오 생활백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 에이전트를 만들고 운영하는 주체가 전부 다 인사총무 담당자예요. 개발자분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생활백 서버의 역할은 뭐 경조휴가, 뭐 결혼하면 휴가 며칠 나와? 라든지 뭐 외부 방문자가 왔을 때는 어떻게 출입 등록해야 돼? 라든지 이런 요청들을 받아갖고 처리하는 AI 에이전트고요. 이런 AI 에이전트는 아까 저희가 사내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드린 아지트라고 하는 업무 포탈을 통해서
뭐 이렇게 방문자 주차 등록하려고 했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을까 하면 이제 이렇게 방문자 주차 등록은 이렇게 하면 돼요라고 안내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 질문에 대한 카테고리 분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지금 오피스, 생활시설, 주차장 이용에 관한 질문이고 담당 부서는 어디고 담당자는 누구고 관련 정보의 아지트 링크는 이거야,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이렇게 안내를 하는 이유가 설령 이 에이전트가 답변을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관련 부서나 담당자를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정보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아지트라고 하는 거는 어떤 피드 기반의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질문을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개인 보험, 어떤 실비보험 청구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웹 채팅을 통해 갖고 프라이빗하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를 생성하면 제공되는 기본적인 웹 채팅 UI를 통해 가지고 뭐 카카오 휴양시설 이용 대상자를 알려줘, 뭐 정규직까지인지 계약직까지인지 뭐 이런 질문 같은 것 좀 물어보기 부끄러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프라이빗하게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 봇이 대답하는 어떤 답변들은 레그 기반 답변이고 프롬프트가 지식 베이스를 참조해서 답변을 내고, 이 지식 베이스에 없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학습한 내용이 아니라고 모른다고 답변해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할루시네이션 없이 모르는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혼여행 휴가 며칠이야 라고 물어봤는데 모르는 거는 제가 학습한 내용에는 관련 정보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지 않으면 모델이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할루시네이션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이제 무조건 데이터를 참조해서 답변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학습한 내용에는 관련 정보가 없다라고 안내를 잘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답변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도 피드백 사이클을 통해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발한 기능은 이 담당자가 직접 AI와의 대화를 통해 갖고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멘션하고 신혼여행 관련 질문이 들어올 경우에는 본인 결혼식 지원 내용 경조 휴가랑 동일하게 답변해주면 돼 라고 알려주고 뒤에 샵 학습 태그를 주면 얘가 실시간으로 새로운 지식을 학습했습니다 라고 학습을 하고 관련 내용 학습하고 레퍼런스를 남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동일한 질문으로 신혼휴가 여행 며칠이야 라는 질문이 들어오면 이번에는 신혼여행 휴가는 본인 결혼에 대한 경조휴가와 같은 의미로 제공되기 때문에 얼마입니다 라고 답변을 잘 제공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 없이 개별 어떤 업무 담당자가 AI 에이전트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지식 관리를 해나가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면서 이제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지금 아지트봇하고 웹 채팅을 통해서 사용하는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REST API를 통해 가지고 다른 플랫폼에 통합하면 어떤 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구석에 동동이 버튼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채팅 웹 UI를 개발을 하게 되면 API를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변할 때는 레퍼런스 문서를 알려주게 이제 UI를 개발을 하면은 이 답변에 활용된 레퍼런스 문서까지 같이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프 카카오 챗봇 사례도 들고 왔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 행사 오실 때 카카오톡에 연결된 이프 카카오 챗봇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도 이제 레그 모듈이 붙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답변되는 챗봇 답변 기능 외에도 레그 기반으로 행사 정보를 데이터로 지식 베이스로 들고 있고 그 지식 베이스를 참조해서 답변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맺은 말인데요. 앞서 이제 설명드렸듯이 카카오 AI 플랫폼의 이제 주요 구성 요소는 캡 스토어는 이제 모델과 데이터의 관리와 공유를 주로 담당을 하고요. 그다음에 캡 트레이닝 학습 환경의 자동화와 GPU 사용 효율성을 최대한 얻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캡 서빙을 통해서 안정적인 배포와 운영, 추론에 대한 최적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들을 서비스에 통합할 때 부족한 기능이 있을 때는 캡 에이전트를 통해 가지고 AI 에이전트의 공통 기능을 플랫폼화해서 제공을 함으로써 개발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AI 세이프티를 보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AI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도 플랫폼을 이용하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AI 기술에 대한 확산과 혁신을 촉진하고, 그 다음에 이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이 GPU 클러스터들에 대한 효율성은 플랫폼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GPU 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 그 다음에 모델 개발자와 모델 사용자와의 협업을 증진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